안녕하세요. 사랑방 울림 가족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저는 그 속담이 그냥 옛날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속담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 넣었던 사기꾼을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닌 바로 제가 직접 잡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히 비 내리는 날 배달 간 치킨 한 마리 덕분에 말이죠. 제 나이 65, 평생을 나라 밥 먹으며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퇴직할 때 제 통장엔 1억 8천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고 야근하고 박봉에 아껴가며 모은 제 노후 자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공중분해되는 데는 딱 8개월이 걸리더군요. 그것도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던 20년 지기 후배 놈한테 말입니다. 형님, 요즘 대세는 카페예요.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형님은 그냥 투자만 하세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1억 6천만 원을 홀라당 날렸습니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 비용까지 제 명의로 다 해놓고 정작 운영은 자기가 한다더니 적자가 나자마자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전화기는 꺼져 있고 집은 이미 비어 있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군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저는 살기 위해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낮에는 동네 사람들 눈 피해서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헬멧을 푹 눌러쓰고 치킨 배달을 시작했죠. 그렇게 배달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밤 9시쯤 되었을까 띵동하고 배달콜이 울리더군요. 주소를 보니 우리 지역에서 제일 비싸다는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배달료가 꽤 센 편이라 얼른 수락을 눌렀죠. 비에 젖은 오토바이를 몰고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인 45층을 누르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나는 퇴직금 날리고 빗물 뚝뚝 흘리며 치킨 배달이나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비 오는 야경을 보며 치킨을 뜯겠구나 싶어서요.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청사항에는 문 앞에 두고 벨 눌러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보통은 그냥 두고 가는데 그날따라 비에 젖은 치킨 상자가 눅눅해질까봐 바닥에 뭘 좀 깔아주려고 주섬주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겁니다. 아, 배달 왔나 보네. 야, 내가 나갈게. 술에 취한 듯 붉어진 얼굴로 문을 연 남자.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헬멧 속 제 눈이 아마 튀어나올 듯 커졌을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제 돈 1억 6천만 원을 들고 튀었던 그 놈, 제 후배 최 부장이었습니다. 두고 가시지 왜 서 계세요? 여기요, 수고하세요. 놈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비에 헬멧까지 쓰고 고개 푹 숙인 배달원을 자기가 등쳐먹은 전직 공무원 선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놈은 팁이라며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군요. 당장이라도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콘크리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난동을 피우면 놈은 경찰을 부를 테고 나는 주거침입이나 폭행으로 잡혀갈 수도 있다. 놈은 이미 돈을 다 빼돌렸을 텐데 지금 잡는다고 돈이 나올까? 공무원 생활 30년 짬밥이 어디 가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묘하게 차가운 이성이 돌아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구 계단으로 내려가 44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놈이 쥐어준 만원짜리를 보며 맹세했습니다. 최 부장, 내 놈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었구나. 내가 오늘 너를 잡는다. 법으로 아주 확실하게. 저는 그날부터 배달원이 아닌 잠복 형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정조사의 달인으로 돌아갔죠. 일단 1층으로 내려와서 우편함을 살폈습니다. 4501호. 우편함에 꽂혀있는 고지서들이 보였습니다. 슬쩍 보니 수취인 이름이 최 부장이 아니었습니다. 박민수. 놈이 가명을 쓰고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집을 얻은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우편물을 사진 찍어두고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놈의 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놈은 예전부터 허세가 심해서 차에 집착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 2층 구석. 명당 자리에 놈이 예전에 성공하면 꼭 탄다고 했던 외제차 포르쉐가 세워져 있더군요. 번호판을 조회해보니 대포차 의심 차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아파트 배달콜은 무조건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없는 시간대에는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놈은 아주 팔자가 늘어졌더군요. 낮에는 골프 가방 메고 나가고 밤에는 여자들을 불러 파티를 열고 제 피 같은 돈으로 아주 왕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놈이 훔쳐간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사기 혐의를 입증할 자료 말입니다. 저는 쓰레기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비밀은 쓰레기통에 있다는 말 아시죠? 저는 새벽 배달을 핑계로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뒤졌습니다. 4501호에서 나온 종량제 봉투,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 사이를 뒤져가며 찢어진 영수증, 은행 전표 조각들을 찾아냈습니다.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쓰레기를 뒤지는데 현타가 오더군요. 나이 65에 이게 무슨 짓인가? 하지만 아내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찢어진 택배 송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달랐지만 전화번호가 놈이 예전에 쓰던 대포폰 번호와 뒷자리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출금 명세표 조각. 거기엔 낯선 법인 이름으로 큰돈이 오간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령 법인. 딱 감이 오더군요. 놈은 제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까지 끌어모아 유령 법인을 통해 세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30년 동안 인허가 부서에서 일하며 쌓은 서류 검토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그 법인을 조회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 바지사장과의 관계를 도표로 그렸습니다. A사 용지 10장 분량의 완벽한 범죄 사실 소명 자료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한 방. 도망갈 구멍을 막아야 했습니다. 놈은 눈치가 빨라서 경찰이 오면 바로 튈 놈이거든요. 저는 동네 배달기사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형님들, 동생들. 제가 퇴직금 사기당한 거 아시죠? 그놈 찾았습니다. 4501호입니다. 오늘 잡으러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배달기사들이 또 의리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제가 평소에 굳은 일 도맡아 하고 형님 하며 잘 지낸 덕분일까요? 순식간에 답장들이 올라왔습니다. 형님, 지금 갑니다. 오토바이로 아파트 입구 막으면 되죠? 결전의 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가 만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자료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니, 선생님. 이거 형사가 조사한 것보다 더 완벽한데요? 전직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직 공무원입니다. 꼼꼼한 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경찰차와 함께 놈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놈은 베란다를 통해 눈치를 챘는지 비상구로 도망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포르쉐에 시동을 걸고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찰나. 부르릉, 부르릉. 지하 주차장 출구 앞을 오토바이 20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배달 연합군이었죠. 놈이 경적을 울리며 피키라고 소리쳤지만 헬멧을 쓴 기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놈이 당황해서 후진하려는 순간 뒤에서는 경찰차가 길을 막았습니다. 독 안에 든 쥐. 놈이 차문을 잠그고 버티자 경찰이 유리창을 깨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헬멧을 벗고 놈의 차 앞 유리창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놈의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최 부장, 오랜만이다. 치킨은 맛있게 먹었어? 놈은 차마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온 놈은 수갑을 차면서도 저를 보며 비굴하게 웃더군요. 형님. 오해입니다. 제가 돈 불려드리려고. 닥쳐라. 내가 준 팁 10,000원 내가 증거물로 제출했다. 콩밥이나 실컷 먹어라. 그렇게 놈은 잡혀갔습니다. 조사 결과 놈은 수십 명에게 사기를 쳐서 30억 원을 해먹은 악질 사기꾼이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찾아낸 유령법인 계좌가 동결되면서 놈이 숨겨둔 돈의 상당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후 자금의 70% 정도는 회수할 수 있었죠. 사건이 해결되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하늘이 참 맑더군요. 8개월 동안 저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 튀겨갈게. 그리고 할 말이 있어.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거야. 저는 그날 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기당한 것, 몰래 배달 일 한 것, 그리고 사기꾼 잡은 것까지. 아내는 등짝을 때리며 울다가 나중에는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배달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도 찾았는데 왜 힘든 일을 계속해?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참 좋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보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배달하는 이 동네 구석구석을 제 눈으로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는 배달하다가 길 잃은 치매 할머니를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해드렸고, 저번 주에는 빌라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서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저를 보안관 배달부라고 부르더군요. 공무원일 때는 서류로 세상을 봤지만 지금은 두 발과 두 눈으로 진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방 울림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절망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평생 해온 일을 잃고 초라해진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참 묘해서 바닥이라고 생각한 곳에 새로운 길이 있고 최악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기회가 찾아옵니다. 제가 치킨 배달을 하지 않았다면 놈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비 오는 날, 그 굴욕을 참지 않고 난동을 부렸다면 돈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지금 겪는 이 고생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구원할 무기가 될 겁니다. 저 김민수가 보증합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따뜻한 치킨 한 마리 드시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사랑방 울림이었습니다. 제 통쾌한 복수극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억울했던 사연이나 흑복담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배달 대기 시간에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